네,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저는 역시 지금 백령도에 있는데요. 이제 들어온 지 약 2주일이 조금 더 넘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해안가와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죠. 이곳 해안은 북쪽에서 훨씬 더 가까운 해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북한의 장산곳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요. 바위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기암괴석이 펼쳐져 있고, 네. 이순희님 거기가 어디세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지금 백령도에 와 있고, 이곳은 백령도에서도 현지 분들이 주로 찾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보시다시피 관광객은 전혀 없고, 제가 한 2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이곳에 그 현지 분들이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안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한번 따라와서 보니까 정말 천혜의 비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이곳이 우리나라의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 네, 콜라님 바람이 상당히 부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어제 라이브를 하면서 그 무선 마이크 같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으로 그 마이크를 꽂아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가지고 갔다가 연결핀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가방채로 거기에 뒀는데, 어제 라이브를 하고 나서 급히 이제 그 군인이 와서 빨리 여기서 이제 해가 졌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급히 챙기다 보니까 그 가방을 그냥 두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그 무선 마이크 같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가방도 뭐 너무너무 좀 마음이 그런 게, 제가 그 가방을 북중 국경에 다니면서 늘 들고 다녔던 그 가방인데, 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추억과 흔적이 있는 가방인데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그 마음이 좀 쓰였고요. 네, 콜라님 찾으셨나요? 그러셨는데 못 찾았습니다. 파출소에도 연락하고, 또 인근 군부대에도 혹시나 그 순찰하시는 군인들이 찾으셨나 싶어서 연락드려봤는데 찾지 못했고, 정말 소중한 거 늘 곁에 있을 때 소중하다라고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은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화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좀 불고 있고, 그런데 어제 라이브를 했던 그 해안가하고는 좀 다른 완전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도 서쪽과 북쪽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완전히 북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 해안가는 현지 분들이 주로 찾아오시는 아주 그 비밀의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이곳에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그 현지 분들이 이곳에 그 낚시를 하거나 또는 어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와 봤더니 이렇게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이곳이 멋있냐면 제가 한번 장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해안가가 바로 저기 멀리에 이 백령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두무진이 보이고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암괴석이 펼쳐져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초소가 하나 있죠. 저 군 초소가 높이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정면에 보이시는 이 바위 사이가 여기도 지금 또 이렇게 구멍이라기보다는 그 바위 한가운데가 뚫어져 있죠. 그리고 저 바위 사이에 보이는 곳이 바로 북한의 장산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수평선, 어제도 제가 그 수평선 끝자락을 보여드렸었는데, 저기 수평선 끝에 아득히 보면 배가 보입니다. 그 배들이 다 중국 어선입니다. 제가 급하게 라이브를 지금 연 이유가 이 서해 평화수역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라는 거를 전해드리기 위함인데요. 자, 여기 백령도의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시면요, 파도 소리가 너무 잔잔하고 고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예쁜 그런 바다죠. 지금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면
네, 자연이 내는 소리가 이토록 아름다운가 싶을 정도인데, 사실 제가 그 핀 마이크가 있었다면 이 소리를 훨씬 더 잘 생생하게 전해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자, 멀리서 지금 쭉 보면 백령도 해안가 물이 너무너무 깨끗하죠. 정말 바닷가의 물이 이렇게 깨끗할 정도인가 싶은데, 저기 멀리에 지금 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가 바로 이 중국 어선들인데, 제가 이 서해에 와서 이순희님 참 물이 깨끗하고 파도 소리가 정겹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 뒤쪽으로는 사실 철조망이 쳐져 있고 군사시설이라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완전히 뒤쪽으로 돌리지는 못하는데, 이게 정말 자연이 빚어낸 걸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기 산 꼭대기에 지금 군 초소가 하나 서 있는데, 북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 앞에 보이는 기암괴석 그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북한의 장산곳이라는 곳입니다. 자, 폴라님 힐링합니다. 반가 라고 주셨네요. 그렇죠. 자, 이 백령도의 파도 소리 한번 계속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연휴라서 어제부터 굉장히 백령도에 많이 들어왔는데 관광객이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숨은 장소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백령도에서 한 군데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소를 저만의 장소로 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한적하고 또 여유롭고 평화롭고 그런 곳입니다. 자, 이순희님 발 담그고 싶어지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 정말 발 담그고 싶죠. 지금 그런데 이 서해안에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해변가를 한번 쭉 보시면 물이 젖어 있는 곳이 보이죠.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물이 들어찼을 때는 저기 해안가에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물이 들어차는 거죠. 그래서 들어찼다가 물이 다시 지금 빠졌는데 지금은 다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발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언제 금방 물이 들어와서 잠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백령도의 돌이 얼마나 예쁘냐면요. 자,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백령도의 돌들 정말 콩알만한 그런 돌들인데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돌이 예쁘고 깨끗하죠. 콜라님 관광객이 가져갔을까요?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가방을 누가 가져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백령도의 이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려고 거기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밤새 바다가 가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 백령도에 대한 좋은 기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제가 둔 장소에는 그게 없었지만 사람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밤새 파도가 몰려와서 가져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순희님 아이고야 자갈이 예쁘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손에 든 자갈인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좀 큰 자갈이죠. 그런데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정말 콩알만한, 실제로 여기 백령도에는 그 콩돌 해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장소인데 콩돌 해변이라고 그게 정말 몇 년 동안 이렇게 바다의 파도 위에서 씻겨져 간 그 자갈들이 이렇게 콩알만큼 작아져서 그렇게 된 곳인데 여기는 콩알 그 해변은 아니고요. 제가 찾은 저만의 비밀의 장소입니다. 파도 소리 너무 좋죠. 정말 물색 실화인가요, 콜라님? 실화 맞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죠. 지금 이제 오늘도 해가 니언니언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색 실화 맞습니다. 정말 백령도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백령도 어디를 가도 다 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해안가가 너무너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완전히 뒤쪽으로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제 등 뒤쪽으로는 그 해안 철책선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시설이 이렇게 촬영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그 카메라를 돌렸는데, 이 뒤쪽으로는 다 철조망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제가 철조망이 안 보이게 한번 쭉 돌려보면 이 뒤편으로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죠. 여기가 바로 제가 그 북한의 물건을 주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해안가에 곳곳에 그 중국에서 떠밀려온 그 쓰레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쓰레기 틈 사이에 바로 북한 물건들이 있었죠. 제가 그 유튜브에 그거를 다시 영상을 올려놨었는데, 자, 콜라님, 백령도 물가는 어떠한가요? 백령도 물가 그 거의 뭐 육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편의점에 가보면 뭐 편의점에 있는 물건값이나 그 육지에 있는 편의점 값이나 똑같고요. 그 단지 그 없는 것이 좀 있어요. 섬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고기, 육류류 같은 거, 여기 해산물은 다 자연산이거든요. 그래서 네, 갑자기 파도가 엄청 치고 있죠. 네. 자, 제 발인데, 네, 너무너무 아름답죠.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때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이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 때인데, 자, 제가 다시 이제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네, 제가 다시 나왔죠. 백령도 물가는 육지랑 거의 비슷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보면 편의점에 있는 그 가격이나 여기 육지의 가격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똑같고요. 단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육류가 조금 가격이 뭐 잘 찾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제일 아쉬운 게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과일 파는 뭐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 상점이 거의 여기 없고, 과일을 사려면은 편의점에서 파는 그 포장된 것 정도, 그 정도로만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물가는 대부분 다 육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고, 숙박도 여기 그 아직 많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호텔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잘 안 돼 있지만, 뭐 모텔이나 아니면 그 펜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백령도가 자랑할 만한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서 먹는 모든 해산물, 수산물은 다 자연산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장이 일단 없고요, 백령도에는. 그리고 양식을 한 거를 그 가지고 들어오는 운반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기에서 사는 그 어민들은,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어민들이 실제로 잡아온 걸 가지고 그냥 자연산으로 팔고, 만약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배를 못 띄웠다, 고기잡이를 못 나갔다 그러면 그냥 식당을 영업을 안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령도 어디를 봐도 양식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산 뭐 도다리, 그 다음에 자연산 우럭 이런 거, 해덮밥, 뭐 육지에서도 해덮밥 하나 10,000원씩 하잖아요. 여기 백령도에서도 해덮밥 하나 시키면 10,000원 정도 하는데 100% 자연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먹는 건 오히려 양식을 찾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고요. 양식으로 들어오려면 그 운반비나 이런 게 훨씬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먹는 건 해산물은 굉장히 풍부하고 다 자연산이고 값도 싸고, 특히 그 백령도가 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그 서해 평화수역이 결코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자, 지금 백령도는 인천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백령도와 북한 사이의 거리가 좁게는 12km이고 길면 17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장산고까지 여기서 17km인데, 그러면은 NLL이라고 있죠. 우리가 그 NLL이 여기서 몇 킬로 정도 되냐면 10km 정도만 가면 NLL입니다. 그러니까 NLL까지 배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육지에도 생각을 해보면 DMZ가 있으면
휴전선까지 민간인이 갈 수가 없잖아요.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NLL까지 민간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백령도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배를 타고 10km 전방에 있는 NLL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허가된 그 키로수가 거리가 얼마냐면 최대 2km, 좁게는 1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안가에서 지금 보이는 이 기암괴석이 있는 해안가에서 2km 정도밖에 북한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해 NLL까지가 여기서 10km인데 2km 정도밖에 못 가니까 8km를 못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너머에는 북한인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NLL을 지금 넘어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백령도 어민이 배를 타고 NLL 근처까지 만약에 갔다 그러면, 넘어오지 않더라도 근처까지 갔다 그러면 북한이 무전으로, 그러니까 확성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 어민들에게 무전으로 그 무전을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배가 NLL 근처까지 왔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무전을 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북한의 군과 또 우리 어민들 사이에 공용 그 채널을, 무전 채널을 맞추면 서로 연락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어쨌든 그 NLL까지 지금 못 가고, 그리고 북한도 당연히 NLL을 지금 넘어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 바다가 남북한의 어떠한 그 어민들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평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은 연평해전이나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그 서해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바다님 들어오셨네요. 바다 59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들어오셨는데, 네, 네. 콜라님 그 말씀 주셨네요. 여기서 잠깐 그 말씀 드리고 갈게요. 그럼 거기 도민들은 과일을 어떻게 먹죠? 북한처럼 직접 농사 지어서, 과일을 농사 짓진 않아요. 여기에. 그래서 가수원이나 뭐 과일을 농사 짓는 거는 잘 없어요. 대부분의 여기 어민들이, 그 백령도 주민들의 70%가 농사를 짓기는 해요. 그런데 과일은 잘 없고, 그래서 육지에서 갔다가 올 때 과일을 주로 갖고 들어오시는 것 같고, 또 이순희님, 수산물은 자연산으로 싸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네. 맞아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자연산입니다. 바다오십구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들어오셨네요. 자, 그래서 이 NLL의 그 소외 교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평화롭게 이곳을 그 관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난 너무 멋졌니? 북한 어민도 NLL 근처까지 접근 못하나요? 네, 접근을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나중에 그 영상으로 한번 그 제작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제가 가지고 다니는 그 망원 렌즈로 직접 촬영을 며칠 동안 계속 했는데, 그 월레도라는 섬이 하나 있죠. 제가 그 영상에 업로드한 곳에서 보여드렸는 그 월레도 옆에 군함이 한 척 서 있습니다. 그 군함만 이 서해상에 지금 백령도 앞바다에 떠 있고, 어디에 찾아봐도 북한 어선은 한 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제부터 수평선 자락에 까맣게 이 어선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어선들은 뭐냐? 정말 수평선에 바다가 안 보일 만큼 까맣게 점들이 다 찍혀 있거든요. 그 어선들이 바로 중국 어선들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 어선들이 서해상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경이 직접 가서 단속도 한다라고 많이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단속을 군대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군함이 가서 거기를 지키거나 또는 뭐 포로 그 위협 사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은 중국 어선을 단속할 권한이 전혀 없고 해경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밀어내기식 방식으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에 이 바다 백령도 우리 수역에 남한 배도 북한 배도 한 척도 지금 없고, 이 모든 백령도 앞바다, 특히 연평도까지 이 서해상에 중국 어선이 그냥 싹쓸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지금 그 중국 어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 연평해전이 나고 나서, 서해교전이 나고 나서 뭐 문재인 정부 또 노무현 정부에서 서해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뭐
서로 남북한 간의 그 포사격을 중지하고, 심지어 여기에 지금 있는 모든 포시대는 다 덮개를 씌워놨습니다. 그게 그 9.19 공동성명 그 합의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그 된 건데, 모든 군대 장비의 포에다가 포문을 다 닫았고, 그 다음에 포에 그 덮개를 씌워놨어요. 그게 이제 이 9.19 공동 합의에서 나왔던 평화 수역의 그 하나의 이제 조항이었는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난 너무 멋져님 아이러니하군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더 아이러니한 건 이곳에 지금 남북한의 그 교전은 없어서 마치 서해 평화 수역인 것처럼 너무나도 평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잔잔한 파도와 또 해안가의 그런 모습들, 특히나 지금 아무도 없는 이 해안가의 모습만 보면 너무너무 평화롭고 평화로운 수역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남북한 간에 그 총포를 쏘지 않고 서로 그 전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로운 건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거짓 평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지금의 분단의 이 현상들을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지, 지금 서해 평화 수역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간이 그렇게 이 바다를 내버려 두고 있는 이 사이에 이 모든 바다는 지금 중국 어선으로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나가서 그 중국 어선을 몰아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민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쉽게 그냥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 중국 배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군함이 나가서 그 길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위협 사격으로 뭐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어민의 이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포를 쏘지 못한다라는 것을 중국 어민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정부와의 그 마찰을 감안하면서 또 갈등을 감안하면서 결코 우리 정부, 우리 군대가 중국 어선에게 위협을 가하지 못할 거라는 걸 중국 어민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실제로 군함이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뭐 배가 이렇게 군함이 오거나 해경이 와도 아무도 중국 어선이 겁내지를 않고, 더군다나 우리는 만약에 여기가 그 서해 공동어로를 뭐 설정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탁상 공론인가를 제가 여기 와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냥 우리 생각에 책상에 앉아서 그 정책을 결정하는 우리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바다에 남북한이 서로 합의를 해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남북한 어민들이 함께 나와서 공동어로로 NLL을 없애고 공동어로로 그렇게 작업을 하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NLL이라는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없애고, 거기에 그냥 선을 없애고, 말하자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그 선을 없애고 남북한 어민들이 같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고기를 잡고 하면 얼마나 서로가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게 서해 공동어로 구역 설정의 기본적인 맥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란 거를 여기 주민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일단 그것은 NLL을 지켰던 우리 군의 그 NLL을 무력화시키는 북한의 이 전술에 우리가 그 말려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NLL을 없애고 나서 남북한 그 주민들이 같이 공동어로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과연 중국 어선들이 그냥 있겠냐라는 겁니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 어선이 만약에 여기에 뭐 한 10척이 있다 그러면 중국 어선은 지금 여기에 1000척이 있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0대 10 정도의 어선의 수라는 거죠. 이 백령도에 있는 남한의 어선, 우리 남한 주민들의 어선과 북한의 어선들을 다 합쳐서 이걸 해도 중국 어선들을 결코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예를 들면 이 서해 공동어로구역에 한국 군대가 군함이 지키고 서서 남북한 어선들이 같이 공동 작업하는 거를 지켜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어선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중국 어선은 1000척이 들어왔는데 남북한 어선은 다 합쳐도 10척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1000척의 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쇠사슬로 묶어서 하나의 선단처럼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어선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어업을 하시는 백령도의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가장 젊은 세대가 50대, 60대, 그 이하 70대까지도 지금 바다에 나가서 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중국 어선들은 거의 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어선의 그 백령도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여기에 지금 그 제3세계에서 온, 그 제3국에서 온 그 어선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선과 맞닥뜨렸을 때 절대 여기에서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해 공동 이 어로구역 설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서해 평화협력 평화지구로 그 평화수로로 우리가 그 해놨는데, 그건 역시도 지금 결코 평화롭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북한이 그냥 거짓 평화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 시간에도 지금 중국 어선들은 여기에 있는 이 백령도 앞바다, 특히나 백령도뿐만 아니라 이 배가 연평도에서 한강 하구까지 중국 어선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령도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어선이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지금 이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 우리의 해경들이 다 그 수색한다고 다 갔지 않습니까? 뭐 사람 다 이미 북한이 그 총으로 쏘고 하연까지 시키는 상황에서 마치 또 생색내듯이 우리 그 해경과 군이 뭐 연휴 때 온통 그 수색한다고 또 뭐 완전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그쪽으로 다 수색이 간 사이에 해경이 배가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 사이에 중국이 우리 이 어선들이 쳐놓은 통발을 그냥 또 싹쓸이 해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백령도 주민들은 조업을 나가지도 못하고, 또 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상의 제약이 있는 거죠. 거리상의 제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나 우리가 보통 야간 조업을 해야 어민들이 그 조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해가 지면 조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령도 주민들은 정말 그 피를 쏟는 절규로 제발 이곳을 어떻게든 좀 바꿔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남북한 간의 평화수역이라고 그 9.19 공동성명 때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또 그 합의에서 그냥 그 아마 남북한 간이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실효성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 9.27 판문점 선언 때 그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서해안 평화수역을 뭐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순희님 참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 남한군들도 서로 이야기라도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 주셨고,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말씀 주셨고, 자, 중국인들이 참 얌체 없고 양심 없어요. 맞습니다. 중국인들이 정말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 바다가, 이 평화로운 바다가 그냥 중국 앞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을 다 싹쓸이해 가는 것도 그렇고, 이 백령도의 어족 자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중국이 주로 쓰는 어구망이 쌍끌이 어선인데, 쌍끌이 어선으로 이 고기를 잡으면 작은 치어까지도 다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령도 주민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뭐 낚시하는 사람들은 던지면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쪽 해안가에서 낚시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어족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다 중국이 싹쓸이해 가서 그런 상황이고, 더더욱 또 문제가, 여러분들 아까 이 해안가 보셨죠? 엄청나게 청정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그 북한에서 넘어온 쓰레기를 주울 정도인데, 북한 쓰레기는 아주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PT병을 주면 그 중에 한 개가 북한 그 쓰레기인데, 이 해안가에 얼마나 그 많은 이 그 쓰레기가들이 오냐면, 뭐 여기서 처치 곤란할 정도로 지금 쓰레기들이 밀려옵니다. 심지어는 제가 다녀보니까 그 중국 어선에서 버린 PT병, 그 다음에 폐 어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프로판, 배에서 쓰는 프로판 가스, 또 배에서 쓰는 냉장고까지 지금 이곳에 막 떠밀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쓰레기를 그 배에서 먹었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생활 쓰레기까지도 지금 다
이 중국 쓰레기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백령도가 최전망 지역이고 북한과 이 접점을 맞대고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더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콜라님, 교수님 백령도 홍보대사인 줄 알았어요. 2주 동안 계셨다면서 어떻게 그 정보를. 네, 뭐 지금 제가 사실 관광을 온 건 아니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 때까지 계속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백령도에서 꼭 가야 될 장소, 관광지들은 이미 이제 다 돌았고, 그런 알려진 장소들 말고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들을 지금 계속 찾고 있고, 또 통일과 북한이라는 관점에서 백령도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안 가본 곳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또 인터뷰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령도를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데, 해병대가 이 백령도를 뭐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위협도 지켜야 되지만, 지금 중국의 저 어선들로부터 우리가 이 백령도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저 발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데, 지금 저기 멀리에 마침 군함이 한 대 가고 있죠. 저건 군함이 지금 가고 있는데, 저거는 우리 군함입니다. 여기서 식별이 가능할 정도니까 아마 한 4km, 5km 정도밖에 나가지 못한 상태인 거고, 저기 군함 뒤편으로 아마 수평선 자락에 희미하게 배가 보일 겁니다.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배 말고 희미하게 뒤편으로 배가 보일 텐데, 그 배가 바로 중국 배입니다. 그 중국 배들이 얼마나 많냐면, 지금 수평선에 저렇게 배가 있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배가 우리 군함이고, 그 옆에 있는 요 배들이 바로 중국 배인데, 이 중국 배들이 저 수평선을 그냥 까맣게 채울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배가 많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정말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는데, 자, 오늘도 역시 지금 백령도에 일몰이 지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좀 다른 해안가죠. 어제는 사곳 해안가라고 해서 완전히 모래사장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해안가였고, 이쪽은 현지인들만 주로 찾는 그런 한적한 해안가입니다. 북한과는 훨씬 더 가까운 곳이고요. 자, 콜라님, 분하네요. 중국 어선은 NLL 경계도 다닐 수 있는데 남북한은 그것을 잘못 지나가면 월북이다 뭐다 말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아예 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밤이 되면 이 항을 아예 폐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아니 왜 야간 조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항을 닫아버리냐, 이런 불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에 지금 큰 기암괴석 바위가 있죠. 그 앞쪽으로 작은 바위가 있죠. 그 사이에 지금 제가 가리키는 손 방향인데, 그 사이가 바로 북한의 장산곳입니다. 멀리 한번 보시면, 제가 나중에 이건 다 망원 렌즈로 촬영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꼭 저곳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위치상으로만 보면 바로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요 손가락 방향,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멀리 보이는 지금 희미한 육지의 땅이 바로 북한의 장산곳이고, 밤이 되면 그쪽 마을에 불이 켜지는 곳이 가끔 보입니다. 저도 밤에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박무영님, 바다 물소리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자, 물이 지금 많이 들어왔죠. 아까보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때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 있었던 곳에 물이 거의 이제 다 찼고, 아까 보이셨던 바다의 바위들이 지금 거의 다 물에 잠겼죠. 이제 이게 서해안에 이 썰물과 밀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까 보셨던 앞쪽에 있던 바위들은 다 잠겼죠. 정말 파도 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듣고 있어도 너무너무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고, 하지만 저기 산꼭대기,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인데, 저기 산꼭대기에 아주 큰 우리 군 초소가 지금 서 있죠. 이 뒤로는 다 철조망이라서 제가 지금 돌리지를 못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자, 저기 지금 어선 한 척이 오고 있죠.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죠. 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배가 지금 오고 있죠. 작은 배가. 네. 이 배가 저 정도까지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어선이 조종 병영도 주민들은 저기까지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닷가의 해안가 그 근처로만 지금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그냥 눈 뜨고 중국에게 다 뺏기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해지는 백령도의 모습인데 제가 정말 여기에서 나가기가 싫은 게 그냥 너무나도 이 평화롭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금만 뒤로 눈을 돌려보면 조금만 뒤로 보면 다 군사시설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결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긴 다 지뢰가 묻혀 있어서 접근금지, 출입금지 표지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된 지역 위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또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곳 백령도인데 자연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과 우리가 이 평화를 계속 지켜가야 할 텐데 오히려 북한과 남북한의 대치와 함께 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바로 중국이 오히려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인데요. 자, 이 백령도의 자갈들 너무너무 예쁘죠. 물소리도 그렇고 정말 이 자연을 계속 남기고 또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난 너무 무천님 귀중한 영상 자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죠. 자, 이제 해가 또 니언니언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제가 마이크가 들어있는 가방을 그냥 놓고 나왔는데 그래서 많이 좀 아쉽고 찾지는 못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짠 하고 짠 하고 나타났고요. 자, 어제와 오늘 날씨 차이가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곳 백령도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구하기 어려운 게 과일.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백령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거는 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일은 꼭 챙겨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곳 서해 평화수역이 결코 지금 평화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짓 평화인 거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남북한 간의 교전이 없기 때문에 서해 평화수역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정말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고요. 이 서해안이 결코 평화롭지 않다라는 거는 최근에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공무원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이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뭐 어떻게 북한 해상에서 사망한 사람을 우리 정부가 구할 수 있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곳 어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딱 하나만 조치를 취해주면 됐다고 그럽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령도의 어민들은 배를 타고 NLL에 접근을 하면 북한에서 무선을 보낸다고 그래요. 당신의 배가 지금 NLL 근처에 왔기 때문에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무선을 보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쪽 어민들과 또 북한의 군 그리고 우리 군 사이에서 쓰고 있는 공용의 무선 채널이 다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전을 통해서 우리 군이 북한의 무전을 통해서 실종자가 있으니까 혹시 발견하면 돌려주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어도 결코 북한이 그렇게 총을 쏘거나 또 그것을 불태우는 만행까지는 저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주장들이 이곳 백령도 어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평화수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개념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정말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이렇게 그 말로만 부르짖는 뭐 그 선언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종전선언을 하면은 뭐 곧바로 전쟁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닐 거고, 또 이렇게 서해 평화수역이라고 해서 그냥 합의문 하나 그 만들었다고 해서 결과 평화롭지 않은데, 그건 거짓 평화인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거짓 평화, 우리가 그 평화파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진정한 그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이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이 대북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병영도에 또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토요일이라서 여기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어제부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한 명도 없죠.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았고 또 제 나름대로의 이 묵상의 시간을 또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병영도에서 저만이 찾은 저만이 갈 수 있는, 나중에 우리 그 통일 캠프 할 때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더 많이 찾아서 책으로 소개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 캠프 왔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로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라이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영상을 촬영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 병영도의 이 모습이나 또는 그 북한의 모습을 망원 렌즈로 촬영한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라이브가 아니라 그냥 병영도의 영상으로 그 북한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바다 정말 함께 거닐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봐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보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대신에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겠죠? 네,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이 서해안의 병영도의 바다를 한번 거닐어 보겠습니다. 저기가 바로 북한의 장창도. 자, 여러분들, 병영도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갈이죠. 우리가 이 자갈만큼 그렇게 또 깎이고 부서지고 그러면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박무영님, 교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현장의 실모습을 보여주시고 분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이 토요일날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출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일출 이후 30분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일몰 30분 전에 여기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이제 하다 보면 아마 군인들이, 특히 이곳을 지키는 해병대 군인들이 들어와서 민간인들을 이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을 출입하는 시간은 항상 해가 지기 전 30분 전에는 여기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까 군인들이 와서 내보내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또 나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에 목소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아있는